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제 채널 찾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일주일 정도 있었던 테슬라의 크고 작은 뉴스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중요한 뉴스도 있어서요. 짧게 소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핵심 요점만 짚으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인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도 인도에 판매하게 되면 인도 내에서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거기다 인도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생각했을 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인도의 부자들만을 위한 판매 전략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인도는 인구가 13억이 넘어요. 그 얘기는 0.1%의 부자들만 테슬라를 구매를 해도 무려 130만 대라는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생산 목표량이 50만 대니까 인도 인구의 0.1%만 테슬라를 구매하더라도 엄청난 양이죠.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수입차의 관세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부에서 생산한 테슬라를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인도 내에 생산 거점을 만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도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그리고 저가형 소형 모델을 생산 가능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네, 인도에 대한 얘기는 짧게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직 정보가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보가 더 공개가 되면 테슬라의 인도 진출에 관련된 내용만 따로 추려서 특집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니켈의 주요 생산 거점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니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니켈만 따로 사갈 수는 없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니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LG화학과 중국의 CATL 등도 니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테슬라도 참여를 한다는 건데 테슬라가 이렇게 니켈에 힘을 쏟는 건 앞으로 배터리의 수요가 100배 이상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과 코발트와 리튬은 말 그대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갖는 자가 전기차 시장을 갖게 될 겁니다. 테슬라는 그거를 정확하게 읽고 지금 미리 선행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때 결국 배터리의 원자재에 투자했던 테슬라의 선행 투자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대의 코나가 잦은 배터리 관련 화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 측에서는 이게 LG화학에서 만드는 배터리 셀의 불량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LG화학 측에서는 현대가 무리한 주행거리 확장을 위해 배터리의 안전마진을 없앴다. 배터리 성능을 넘어서서 작동되도록 했기 때문에 화제가 나고 있다 라고 지금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한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GM에서도 마찬가지로 LG화학의 똑같은 배터리 셀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화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LG화학의 잘못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예전에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보고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배터리의 열 관리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 이걸 거의 극복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화재 관련 이슈가 거의 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과열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 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즉 테슬라도 같은 배터리 쓰지만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통해서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인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부실해도 이렇게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차이는 다른 전통차 업체와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 격차가 눈에 띄게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모델 S의 가격을 $3,000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S는 올해에만 2번 인하가 됐고요. 올해 원래 79,990달러였는데 이번 인하를 통해서 71,990달러가 돼서 1년 동안에만 거의 10%가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모델 X도 올해 5% 정도 가격이 인하가 됐고요. 한국에서도 올해 2차례 걸쳐서 모델 S가 총 945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인하가 됐고요. 2017년에 국내에 최초 상륙했을 때 모델 S가 1억 2,100만원이었거든요. 3년 만에 거의 15% 이상 가격이 싸진 겁니다. 자동차 가격이 15% 비싸졌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15% 싸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테슬라의 가격은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솔린 차보다도 더 싸지겠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0월부터 모델 3가 8% 인하됐고요. 이번에 미국과 발맞춰서 모델 S도 3%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네, 영상 하나에 다 소개를 드리기에는 최근 테슬라의 이슈가 너무나 많아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고요. 내일 오늘 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마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내용 중 많은 부분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뤄야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한 편 한 편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